봅시다. 배결합 화합물이 이루어지려면 금속이 보통 무슨 금속이라고 했었죠? 전이금속이요. 보통 전이금속이라고 했었죠. 그 전이금속이 당연히 무슨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냐면 이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이 d 오비탈의 구조를 이제 완전히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d 오비탈의 그림 몇 개가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그냥 통으로 돌돌돌 외워야 되겠죠?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뭐 맞습니다. z 제곱.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d 오비탈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5가지가 있지요. 자, 그 5가지 오비탈을 이제 구조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5가지 오비탈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방향성, 두 번째 비축방향성. 그래서 d 오비탈 5개 중에 축방향성 오비탈을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E라고 표현합니다. E. 그래서 E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 기하학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과 선형대수에서 오는 표현인데 아주 수학적으로 그 정의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E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려고 하면 그게 수학을 많이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축방향성 d 오비탈들을 E라고 표현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축방향성 오비탈을 E d 오비탈 중 E 오비탈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축방향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2개. 2개. 그래서 그걸 각각 요래요래 그렸는데 각 이름이 요 녀석이 보시다시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dz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오비탈을 3차원적으로 그려야 하지만 3차원적으로 그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2차원 평면도로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x축, y축만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z축은 어디에 있겠어요? z축은 이렇게 뻗어 있겠죠. 이렇게 위로 솟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xy 평면에 대한 단면도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이렇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오비탈이 바로 d 오비탈 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리고 지금 z제곱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주로 어느 쪽으로? z축 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d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로브 형태의 함수값들이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예. 혼성 오비탈 할 때 있잖아요. 응. 막 DSP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D가 혼성하잖아요. 네. 근데 D가 모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DSP2 할 때 그 D는 사실 5개 중 요거나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네. 근데 그럼 저 2개 중에 둘 중에 뭐가 되는 모양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구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sp3d 할 때 요 D는 DZ 제곱이에요. 그런데 sp3d2 할 때는 dz 제곱하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비공유 전자상?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좀 해보고요. 좀 이따 다시 해보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축방향성 E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우선 특징이 첫 번째 1. 금속 D 전자들. 자, 전이금속들이니까 d 오비탈에 전자 배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이금속의 d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들이 주로 x, y 지축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코발트 3가 같은 경우 3D6 전자배치가 나왔었잖아요. 네. 아까 왜 뭐 코발트, 뭐 암모니아, 염소 이렇게 있는 베이가라 화합물에서 그러면 코발트 3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디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있잖아. 그럼 저 6개의 전자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나 z제곱에 분포가 된다면 전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이 6개의 전자 중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이렇게 y축이나 x축, 이렇게 z축 이렇게 있다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영역 혹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영역 혹은 뭐 Z축 요런 영역에 금속 D 전자의 일부가 분포한다 라는 의미로 이 D 오비탈의 이 로브들의 존재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베이결합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리간드가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지금 이 무게 중심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무게 중심에 원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핵. 바로 바로 이 원점에 금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그 금속과 베이결합을 하기 위해서 리간드가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그 리간드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그 리간드가 자 아까 리간드를 L이라고 썼고요. 자 리간드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용의 현상. 리간드는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리간드가 만약 어떤 축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축 방향으로.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축 방향을 내가 y축으로 그리긴 했습니다만 네. 공간에서 x, y, z라고 하는 방향성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상대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잡으면 이게 x, y, z축이잖아요. 이게 x, y, z축이잖아. 이 x, y, z축은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y, z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떤 리간드가 y축으로 접근한다고 썼지만 이거는 편의상 x축으로 바꿀 수도 있고 z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렇게 이 어떤 리간드가 배위 결합하려고 축 방향 이 축은 x, y, z축 아무거나 하나예요. 알겠죠? 뭐 아무거나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축 방향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금속의 기존 D 전자와 당연히 이제 금속의 기존 축방향 D 전자와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쓰시고요. 뭔 말인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후후후. 후후후.
아이고. 다 썼죠? 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보라색으로 쓴 건 뭐냐면 기존 금속의 D전자라고 합시다. 지금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건 dz제곱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방향 오비탈에 채워진 어떤 d 오비탈의 전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필 이 리간드가 비공호 전자성을 앞세워서 금속의 이 원자핵 방향으로 금속의 원자핵 방향으로 이렇게 축방향으로 쫙 접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하고 얘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지죠. 네. 그리고 전자하고 전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요. 청력이 있죠? 그 말이에요. 청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놈의 리간드가 X축으로 접근하건 Y축으로 접근하건 G축으로 접근하건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접근을 하면 그야말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고 Z축으로 들어오면 dz제곱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청력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쨌건 청력이 커지는 건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위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저기에 있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은 크게 불안정해진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d오비탈 중 축방향성 오비탈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은 저런 성격을 갖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축방향성 오비탈들. 얘를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T2라고 불러요. 네, T2라고 불러요. 그래서 T가 무슨 뜻인지 숫자 아래 첨자 2가 무슨 뜻인지 다 의미가 있겠죠. 다 있습니다.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이 비축방향성 오비탈들을 T2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dxy 오비탈을 뜻합니다. dxy 오비탈. 자, 우선 비축약성 오비탈은 우선 첫 번째 일 dxy, yz, zx 요 세 개를 뜻해요. 그리고 dyz, zx의 모습도 사실 이렇죠. 이렇게 생겼죠. 다만 평면이 xy에다가 그리면 xy고요. yz에다가 그리면 yz고 zx에 그리면 zx니까 요 xy, yz, zx는 서로 회전 이동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회전 대칭의 관계에 있어서 회전 대칭을 딱 시키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알겠죠? 네. 그래서 설명을 dxy 하나에 대해서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dxy, yz, zx의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쨌거나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앞 요것도 뭐냐면 기존 금속의 D 전자가 있었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코발트의 경우 3D6 전자비치인데 이 6개의 전자비치가 6개 중 누군가는 여기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여기 있을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전자배치가 축방향, 비축 방향 오비탈들이 하여튼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때도 어떻게 되느냐? 짜잔! 여기에 있는 리간드가 비공호 전자쌍을 몰고 배위결합을 위하여 이렇게 축방향으로 결합해 들어온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리간드가 배위결합을 하려고 금속에게 접근할수록 전자 간 청력은 커지겠죠. 무슨 말이냐? 들어올수록 어쨌거나 요것과 요것 사이에도 청력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어차피 이것도 전자고 이것도 전자니까 전자하고 전자끼리는 같은 전하를 가진 입자로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죠? 네. 전자 간 청력은 커질 수 있겠지만 저 리간드가 축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는 저 앞서의 1의 경우보다는 그 청력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그 청력이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전자분포는 금속의 경우 축에서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으니까 이 전자쌍하고 이 전자쌍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좀 멀어지는데 지금 얘는 오비탈 자체가 축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과 아주 직접적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연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동현 이해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리간드 전자쌍이 금속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 원래 금속의 전자가 축방향으로 있건 비축방향으로 있건 어쨌건 청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어쨌건 청력은 나타나는데 놀라웠게도 그 청력이 세게 나타나는 애가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애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건 청력은 나타나는데 누구의 청력은 더 세지고 누구의 청력은 더 약해지고. 이해했죠? 이해했죠? 네. 그래서 배위 결합이 형성되면서 dxy, yz, zx는 작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쨌거나 청력이 나타나서 불안정해지는 건 같은데 원래 축 방향에 있는 경우는 불안정한 정도가 큰 거고 이런 식으로 축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그 불안정한 정도가 작아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d 오비탈이 5개인데 그 5개의 d 오비탈을 저렇게 축 방향성, 비축 방향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거를 해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저 크리스탈 필드 테오리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이제 준다. 줄게요. A. 자, 그럼 3.2.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아니 말로 어떻게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아이고, 말이 떠오르질 않네. 쩝.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기하, 입체 구조. 에 따른 D 다 적을까? 짜잔. D 오비탈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오비탈 스플리팅. 자, 스플리팅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갈라짐 이렇게 쓰는데, 자, 오늘 첫 번째 할 건 1. 할 건 6배위 팔면체 구조입니다. 자, 요거 말고도 기하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6배의 팔면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베이결합 화합물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여하튼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도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 녀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저 녀석에 대한 연구가 많으니까 저것을 잘 이해를 한 다음 나머지 것들도 저것을 토대로 변형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재가 제일 많으니까 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만든 다음에 저것이 아닌 애는 저기서 썼던 설명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새롭게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를 탄탄하게 알아야 나머지 것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6배의 팔면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봐. 첫 번째 1. VSEPR. 자, VSEPR은 어쨌건 결합 전자쌍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아주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그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M이라고 쓰면 누구죠? M이라고 쓰면 금속. 바로 중심 금속을 뜻하죠. 거기에 누가 결합한 게 베이결합이야? 누가 결합된 게? 그렇지. 바로 봐. 요렇게 리간드가 결합된 게 바로 베이결합 화합물이죠. 그런데 이놈의 리간드가 몇 개? 6개. 그냥 지금은 편의상 킬레이트는 잠깐 생각하지 맙시다. 킬레이트는 무시하고 그냥 보통의 한 자리 리간드만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자리 리간들이 6개가 붙어 있다면 VS EPR을 적용했을 때 이게 뭐 양자역학적으로 뭐 디오비탈이 됐건 뭐가 됐건 VS EPR을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각도가 보시다시피 몇 도여야 하겠어요? 90도, 90도, 90도여야 하겠죠? 저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팔면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 리간드들 있죠? 요 리간드들을 보조선으로 연결을 해요. 보조선 연결하면 잘 보세요. 보조 연결하면 아! 내가 잘 보라고 했죠? 잘 보고 있었어요? 나 방금 뭐 성공했어요? 그렇지! 한복 그리기 성공한 거 아시겠어요? 한복 그리기 됩니다. 이거 알죠? 한복 그리기 됩니다. 한복 그리기. 삼각형 딱 한 다음에 여기 딱 하고 그 다음 요렇게 가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한복 그리기 됩니다. 아, 신기하죠? 한복 그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노란색 보조선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노란색 보조선이 바로 팔면체가 되는 거죠. 알겠죠? 팔면체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옥타히드럴이라고 합니다. 옥타히드럴. 오, 좋아요, 이한. 옥타히드럴. 그래서 옥타히드럴 또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여 쓰냐면 O 쓰고 H 이렇게 씁니다. OH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옥타히드럴의 OH를 줄여서 OH라고 쓰면은 저 6배의 팔면체 상황을 뜻하는 거구나. 알겠죠? 시간 알겠어요? 네. 저건 자주 나오죠. 고치할 때도 더 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고치할 때 나오죠. 팔면체 자리. 그렇죠. 팔면체 자리, 사면체 자리 할 때 그 표현이랑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T 플러스 T 마이너스. 예. 그건 사면체 자리고요.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좋아. 이한 화학경시 대회 해보는 건 어때요? 내년에 나가려고. 진짜로요? 좋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금강 좋습니다. 대단하다. 좋아요. 동현은 어떠세요? 동현. 네? 동현 화학경시 대회 어때요? 좋아요. 그래. 시연은 어때? 시연은? 저도 나가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생겨먹은 애가 바로 6배의 팔면체의 구조인데, 자 보세요. 하필 결합각이 예쁘장하게도 90도, 90도, 90도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보조선을 그리고 가상적으로 이게 X축이다, Y축이다, G축이다 라고 저렇게 축 방향성을 부여해주면 뭔가 기하학적으로 잘 들어맞죠. 네.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6개 리간드 모두 축 방향으로 결합되었구나. 그렇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왜 또 가정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상에서 XY, Z축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 XY, Z축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XY, Z축 약간 틀어서 정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XY, Z축을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틀어서 정하면 실제로 리간드들은 이런 축에서는 축방향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임의로 축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이 결합 방향대로 내 임의로 XY, Z축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축방향은 정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6배의 팔면체 구조에서는 6개의 리간드 모두 XY 지축으로 결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자, 읽습니다. 네. 읽습니다. 지우사 지우사 수수수수 지우사 지우사 허샤. 아이고. 두두. 좋아. 자, 두 번째. 뭐 해볼까? 자, 요거.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선은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Y축이 이제 에너지 축이고요. 축이고. 여기에 짜잔. 자, 지금 5개 뚝뚝뚝 그려놨죠? 네. 뭐하고 뭐 5개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D 오비탈 에너지. 바로 D 오비탈이 아까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그 5가지 이제 굳이 이름을 붙여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XY, YZ, ZX. 자, 이건 뭐냐면 그냥 금속 원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금속 원자는 어떻게 된다? 5개 D 오비탈의 에너지가 동등하죠. 아직 전혀 그 어떤 화학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전혀 화학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 원래 사실은 p 오비탈 몇 개 있어? 또 예를 들면 p 오비탈, p 오비탈 px, py, z 3개 있죠. 그것도 원래 에너지적으로 어때요? 원자 상태에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p, x, y, z가 에너지 중에가 다 같듯 d 오비탈 5개도 에너지가 원래는 다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리간드가 접근할수록
불안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왜냐? 자, 이게 금속이죠, 금속. 금속이 있는데, 자, 지금 요 경우는 리간드가 몇 개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6개. 6개가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 그 6개가 접근하는 방향을, 자,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 여기에서 이제 이 리간드들이 저 멀리서, 자, 아직 화학결합이 되기 전이에요, 알겠죠? 네. 화학결합 되기 전에 저 멀리서 이렇게 전자쌍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6개의 리간드들이 멀리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간드들이 접근하기 전에는 그냥 원자 혼자 있었던 것이 리간드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하려고 쫙 오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 있는 이 금속하고 여기 있는 리간드의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5개 디오비탈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동시에 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묘하게도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직 결합 전에는 전에는 축 방향과 비축 방향이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될까요? 안 돼요. 결합 전에는 축 방향, 비축 방향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접근하면 마치 여기에 있는 리간드들은 축 방향으로만 하는 것 같죠? 자, 리간드들이 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아직 결합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놈의 금속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맞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뭐냐면 얘가 X축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결합 전이니까 얘가 뱅글뱅글뱅글 회전을 하면 얘가 X축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X축이 금속의 X축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축방향 오비탈이 있겠지만 걔가 여기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버리면 요 놈이 축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축방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리간드 6개가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불안정해지는 정도가 동등하게 불안정해져서 여전히 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건 맞는데 똑같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시연 네? 기절할 것 같죠? 살짝 그래요. 필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